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의 농약 이야기. 오늘은 흰가루병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약제는 PD 플루메토펜이라는 약이고 21년도에 신제품으로 출시되어서 농가분들께 조금씩 사용되고 있는 농약입니다. 사용되는 농약이고 이 농약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는 충북 보은에 계시는 오이 농사 지으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유튜브 채널을 하세요. 이제 놀부네 집 머슴농부라 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시면서 오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충북 보은에서 그 자기들 오이 농가에 이 미래빛하고 푸사리언을 그러니까 PD 플루메토펜이라는 농약을 사용해 보니까 효과도 괜찮았다고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한번 이 농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약을 찾아보고 약재를 이제 살펴보고 농가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한번 오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충북 보은에서 농사 지으시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 놀부 내 집 무슨 농부라던데 한번 참고해 가셔가지고 오이 재배 기술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약재는 PD 플루메토펜입니다. 이 약이 아까 전에 오이 농가들한테는 효과가 좋다고 이제 소개를 받았고 약재를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살균제 계통이고 등록사항도 뭐 사과라든지 배, 마늘, 딸기 참외도 돼 있습니다. 그죠? 참외도 돼 있고, 뭐, 파, 자두, 복숭아, 뭐, 전체적인 작물에 다양하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살균제는 이것만 등록사항만 보더라도 안전한 살균제다라는 게 검증이 되고, 여러 가지 병의에 돼 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농가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흰가루병, 뭐 전문이병, 뭐 덩굴마른병, 탄저병, 검은물 흑선병이잖아요, 그죠? 곰팡이병 이래 있는데, 자 보시면 신기한 게 이야기해 보시면 채소에 나타나는 흰가루병에는 방제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사과 흰가루병에는 방제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 그죠? 또 포도 흰가루병에 대한 효과는 또 좋게 나왔어요, 그죠? 실험했을 때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늘양파에 나는 녹병이잖아요. 녹병은 잘 안 됐는데, 마늘양파 많이 나타나는 균열병은 또 잘 들어요. 그죠? 시드름병도 잘 듣고. 갈반에 잘 듣지만은, 곰팡이병이 약간 약할 수 있다. 근데 막 약한 건 아닙니다. 그죠? 흑성병에 잘 들으면 보통 탄저병이 잘 되는데, 흑성병에 잘 되는데, 탄저병에 대한 효과는 떨어진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등골 마늘병에 대한 효과는 또 괜찮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잖아요. 그죠? 농가분들이든지 뭐 파는 사람이 다 아시겠 살충제는 뭐 예를 들어서 진딧물이다, 나방이다, 총체벌레다. 응에 내려 있으면 진딧물약 따로, 나방약 따로, 총체벌레, 응에 따로 이제 치시잖아요. 구분하고. 근데 살균제는 사실은 그렇게 해박하게 지식이 없으면 약간 처방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생각 흑소병에 들으니까 당연히 탄저병에 잘 듣겠죠라고 처방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동구마른병에 듣기 때문에 당연히 탄저병에 잘 듣는 거 아니야? 카고 처방해버리면 탄저병에는 안 듣는 겁니다. 그럼 이 약은 뭐 고추 탄저라든지 이런 데는 처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좀 더 회사랑 긴밀하게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채소 흰가루병에는 잘 듣는데 사과 흰가루병에 약하다 하는 이런 의미로 보면 이게 이제 농약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기후에서 약효과가 좀 더 잘 발현되는 약이 있고 또 저온에서 안전하게 발현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봐서는 포도도 요즘은 그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온도가 일정 수준 될 때 효과가 좀 더 발현이 잘 되는 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채소 흰가루병에 잘 들으니까 오이에도 효과가 좋겠지만은 뭐 하시면 안 된다. 연용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소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약일 것 같아요. 왜냐면 흰가루병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저온기에 많이 나타나는 시기에 등골마른병도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이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처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흑성에 들으면 보통은 적선병, 붉은면병에도 잘 듣거든요. 요때 등골마른병이 나타날 때 흑성병도 같이 잘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쯤은 처방하시게 돼요. 여기서 농약을 처방하는 지역은 참외단지거든요. 성주 참외단지지 않습니까? 예, 성주 참외에서는 시설 하우스니까 채소니까 그죠?
채소 흰가루병에는 한 번쯤은 사용해 볼 수 있을 약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충북보건의 오이에서 효과가 좋다고 이제 연락도 왔고 약을 살펴보니까 약은 괜찮아요. 근데 오이하고 참외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오이는 직립성으로 가는 작물이고 참외는 이렇게 포복성으로 가지잖아요. 그죠? 약은 좋더라도 약제 처리했을 때 오이가 조금 더 이제 골고루 맞추기는 쉽거든요. 근데 참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복으로 가기 때문에 이 뒷면까지 골고루 맞추기가 사실 힘든 면이 있습니다. 힘든 면이 있지만은 약제체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피디플루메토펜 특징은 하나는 미레비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하나는 푸사리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이 약제를 개발한 신제타라는 원재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푸사리언이라는 약은 경농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상표명이 틀리면 제형, 그러니까 액상수화제냐 유제냐 이런 제형이 틀린데, 이 두 가지는 또 제형도 똑같습니다. 액상수화제로 함량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약이 보통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액상수화제니까 잘 흔들어 사용하십시오. 이건 뭐 똑같이 나오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항성 발현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을 연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균기작의 다른 제품과 번갈아 사용해 주십시오. 이래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 약들은 효과는 잘 나오는데 내성이 빨리 올 위험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용을 하지 마십시오. 같은 약을 중복해서 사용하시면 내성이 오기가 쉬운 약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카보사마이드 계통의 약이다. 카보사마이드 계통의 약이 대표적인 게 뭐 카디스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약은 피디플루메토펜보다는 약간 약의 강도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농약을 보면은 상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분명이 있죠. 그죠? 보통은 이게 이름이죠. 이름 뭐 미레비 푸사리온 칸의 이름이고, 성분명은 피디플루메토펜 칸의 성분명입니다. 성분명이고, 그 밑에 보시면 계통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카복사마이드 계통은 카복사마이드 계통, 디아마이드 계통은 디아마이드 계통,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입니다. 심을 보면 미토콘드리아 복합체의 2에 작용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호흡체계입니다. 사람이 숨쉬듯이 숨쉬는 폐 같은 호흡체계에 1, 2, 3, 4단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2에서 작용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용은 저항성 발현으로 약효 저하의 우려가 있다. 여기서도 연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복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최대 2회까지 사용하도록 합니다.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약은 약효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연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은 요즘 약제들은 안전성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대두가 돼요. 왜냐면 기후가 많이 변하잖아요. 기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그리거든요. 기후 변화에서 가장 우리 농가분들이 중심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게 뭡니까? 꽃이 안전한가 안 한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 나오는 약들은 꽃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과에도 배에도 복숭아에도 실험인데 다 계약이 꽃뿐만 아니라 수정에도 영향이 없이 안전한 제품이란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은 높은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약제의 특징을 가지느냐 보면, 내우성이 높다는 얘기는 침투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약제가 잎에 맞으면 잎 안으로 침투하는 침투성이 좋다. 침투하고 나니까 위에 비가 오든지 다른 영향이 있어도 약제 발현의 효과 발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부착성도 강하다. 이게 침투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약제를 처리하고 1시간 있다가 20ml 강우 조건을 이제 했는데 72%까지 안정적으로 작물체에 흡수됐다는 얘기거든요. 흡수됐다는 얘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이제 실험했는데 약제에서 1시간 후에 바로 이제 비가 내렸는데 76%까지 흡수가 됐으니까 1시간 일하는 시간 동안에 거의 뭐 한 80% 가까이가 70% 이상 흡수됐다 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흡수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흡수가 가장 빠르다 하는 제초제들 있잖아요. 그죠? 제초제들도 약제 처리 6시간 가량은 지나야 됩니다. 6시간 가량은 지나서 비가 오면 어느 정도 흡수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지나고 바로 비가 왔는데도 70% 이상 이제 되었다 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의 약제의 흡수는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보통 농가분들께서 그냥 뭐 제초제를 사용하시든 뭐든지 한 6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안정적으로 약효는 흡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이 흰가루병
방제 효과 나오잖아요. 그죠? 효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죠. 보통은 7일까지 이제 가고 7일부터는 조금씩 이제 약 효과가 저감되는데 다른 약들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간다는 거고 보통 7일 정도 이 정도까지 90% 이상 나오면 굉장히 잔여 기간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수료가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좀 더 떨어지는 건 자꾸 세순이 올라와지니까 좀 더 약효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한 번쯤은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규 살균제 이제 PD 플루메토펜 미레빗과 푸사리언이라는 약을 설명해 드렸고 참외 쪽에는 크게 홍보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흰가루 쪽으로. 왜냐면 이제 홍보를 잘 안 하는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첫 번째는 효과가 미흡하냐든 참외 흰가루에 등록은 되었던 효과가 미흡하면 홍보를 잘 안 하겠죠. 두 번째로는 내성이 빨리 오면 잘 홍보를 안 해요. 왜냐면 이 시설 하우스 같은데 흰가루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흰가루병에 듣는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버리면 자꾸 연용이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서 미레빗을 사왔습니다. 효과가 괜찮았어요. 효과가 괜찮아서 본인이 스스로 그냥 한 번 더 칠 수가 있잖아요. 잘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치고 싶은 욕구가 사이 한 번 좀 이렇게 한 번 더 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한 두세 번까지 칠 수, 이러면 내성이 온다는 얘기죠. 또는 A라는 데 저거 사가지고 잘 들었는데 B라는 데 왜 놀러 갔다가 약제 받았는데 푸사리언이라는 약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쳐버렸어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연용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용이 잘 되는 약은 또 홍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쪽으로 그냥 일반적인 살균제로서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는 참 흰가루 쪽으로는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충북번에 오이 하시는 분이 그쪽에서는 굉장히 흰가루 쪽 효과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 약제에 대한 설명도 부탁한다 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한 번쯤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은 약이라서 농가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봐드렸습니다. 소개시켜 봐드렸고 마치면 그러니까 약을 혼용할 때 주의사항 그 참외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작물도 유묘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희석 배수를 좀 준수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진하게 태우지 말고 2종 이상의 혼용은 좀 피해 주십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고농도 희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고. 근데 똑같이 희석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200평 기준에 한 마리나 두 말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뭐 4말, 5말로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시에 두 가지 약재를 섞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약통 안에 물이 있는데 두 병을 또 각기 다른 A, B라고 하는 농약을 들고 같이 갑자기 이제 혼용해서 넣지 마시고 하나 넣어가지고 충분히 희석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를 넣어주십시오.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혼용하는 데라든지 효과적인 면에서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을 태어났으면 오래 두지 말고 당일 내에 살포를 좀 해주십사. 24시간까지 가지 말고 다음날까지 약 놔두지 말고 오늘 태운 약 오늘 바로 사용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제일 먼저 희석할 게 뭐냐면 액제부터 태우시고 액제 태우고 그 다음에 수화제 태우고 그 다음에 유제를 태우시면 좋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농약을 혼용했을 때 침전물이 생긴 농약은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침전물 생긴 농약 거의 없기 때문에 주의사항은 있지만은 그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PLS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적용 대상 작물에만 사용해야 된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죠?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과체류, 흰가루병에 동굴마름병, 흑성병에 사용하기 좋은 푸사리언이라든지 미레빗이라는 농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번에 저희 채널에 놀부네지 무슨 농부 하시는 그분이 또 이런 교류의 장을 열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걸 또 충북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희 여기는 성주인데 충북에서는 이런 농약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또 우리가 그쪽에서 모르는 것도 사용해서 효과가 괜찮은 것을 전달해 주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고맙게 느껴졌고 굉장히 이 채널이 그렇게 해서 농가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도 느꼈고 영상을 잘 만들고 농가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각오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농가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